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추구하는 올바른 운동 분야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저의 이야기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지만 결국 그 헬스클럽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자, 아마 그 영상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이전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영상입니다. 자,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등록을 합니다. 왜? 다이어트, 근육성장, 재활, 체력,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건강,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찾아가서 등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을 위하는 제대로 된 헬스클럽에 여러분이 운 좋게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하는 제대로 된 헬스클럽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트레이너들이 모두 여러분을 지도해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등록한 헬스클럽에 트레이너가 저녁 시간에 5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명. 자, 그러면 이 5명이 다 여러분을 지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직업관을 갖추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모릅니다. 어떤 트레이너가 진짜 나를 지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는 아닌지.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헬스클럽이나 PT 스튜디오, PT샵,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 지도를 받기 위해서 또는 헬스클럽에서 잠깐 이렇게 지도를 받는 것 또는 보다 전문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PT 스튜디오나 개인 트레이닝 스튜디오에 가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트레이너들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어떠한 직책이든 여러분이 목표로 삼는 것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트레이너냐, 아니면 그냥 시간이나 어떻게 보내서 월급 받고 또는 레슨비 받아서 자기 할 거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 때우기만 하고 있는 그러한 트레이너냐, 구별을 해야지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지도할 마음이 없는 트레이너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개인 트레이닝 상담을 받던지 아니면 처음에 헬스클럽을 등록할 때 상담을 하게 되는 트레이너 있죠. 처음에 여러분이 상담을 받을 때 처음에 여러분을 상담해주는 그 트레이너가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어 주려는 마음, 즉 트레이너로서의 직업관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상담을 받으실 때요, 그 트레이너의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볼펜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가 상담하면서 계속 딱딱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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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볼펜을 따깍 하고 심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따깍 하면서 얘기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볼펜을 따깍 하고 있을 때 그 트레이너의 발을 보세요. 그러면 떨고 있어요. 다리를 막 떨고 있단 말이에요. 볼펜을 따깍 하면서 다리를 막 떨고 있어. 그게 뭡니까? 뭔가 초조해져 있는 거예요. 왜 초조할까요? 자, 여러분이 상담을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가 왜 필요하고 지금 왜 지방 수치가 올라가 있지? 회원님의 하루하루 삶과 일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물어보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서 지방을 빼게 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과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그러한 질문들은 안 하고 볼펜을 따깍 하고 다리 떨고 있어요. 그리고는 회원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해보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별로 뭐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이러고 있어. 뜨득 그러다가 하나 물어봐.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뜨득 그러니까 회원님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물어보지.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뭐 레슨 언제부터 시작할게요? 이러던지, 아니면은 헬스클럽이면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여기 기구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고 만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언제 초조함을 느낍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갑니다. 치과에 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내 순서가 점점 다가와. 충치 치료해야 돼. 두근두근 초조합니다. 거기 있는 책도 좀 꺼내서 이렇게 보는데 집중이 안 돼. 초조해. 왜? 자꾸 이제 이거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초조해. 계속.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트레이너가 볼펜을 따깍 하고 다리를 더더더 떨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정서불안? 신경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초조해야 하는 거야. 왜? 지금 뭔가 다른 거 자기는 뭘 하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상담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을 위하는 직업관을 갖춘 트레이너는 여러분을 상담을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문제점을 이해하고 대답을 해주실 때 감사함을 느끼고, 이 영상 앞부분에 얘기했듯이 문제를 찾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방을 뺄 것이고 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근육을 키우는데, 단순히 동작 자세라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는 걸 익히고 실제 트레이닝을 해서 근육을 발달시킬 것이다,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레슨 또는 헬스클럽에서 이 헬스클럽에 이제 회원님이 나와서 운동을 혼자 하면서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고 제가 중간중간 조금씩 어떤 도움을 드릴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볼펜 따각따각 다루다 있어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러면 레슨 언제 시작할게요? 여기 사인해주세요. 또는 헬스클럽이면 따각따각 그러면 내일 몇 시쯤에 오세요? 그때 여기 기구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고 말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PT샵이나 또는 헬스클럽에서 그런 트레이너랑 상담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트레이너는 여러분을 상담하고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주고 그러한 직업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트레이너예요. 그런 트레이너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뭐 해야 될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회원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야 돼요. 그런 트레이너 면상에다 대고 이거를 날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트레이너들 생각보다 많아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트레이너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PT샵이나 헬스클럽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는 트레이너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들,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군요. 그런 부분들, 생활적인 거를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과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몸을 만들어 갈 것이다. 어떤 부분들이 어려울 것이고 어떤 부분들을 회원님께서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저희 지도에 하나하나 따라주셔야 된다. 이런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따닥따닥 궁금한 거 없으세요? 따닥따닥 그런 트레이너는 그러면 운 좋게 여러분을 지도하려는 마음, 볼펜을 따각따각 하지 않고 다리를 떨지 않는 트레이너를 만나서 처음에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레슨이 시작되든지 아니면 헬스클럽에서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 사용법, 그런 걸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받으시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상담할 때 여러분께 잘해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신경 써주고 지도를 해주는 트레이너냐? 또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등록을 할 때만, 등록을 해서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막 뭔가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는 실제 레슨이 시작되거나 실제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가서 지도를 받으려고 하면 돌변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돌변하는 트레이너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한번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운동 지도를 받아요.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나 근육 성장에 따라서 플랜,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헬스클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그 헬스클럽에 있는 기구들을 여러분이 사용은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 기구는 어디 운동이고 여기 앉아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딱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운동을 딱 해봐요. 시키는 대로 해봐요. 보여준 대로 해. 그런데 가슴 운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깨랑 팔만 디립다 아파. 내가 가슴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트레이너가 자, 이거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제. 아니 저 선생님, 저 이게 가슴 운동이라고 했는데 팔만 아프고 어깨만 아픈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회원님, 어깨랑 팔이 약해서 그렇다. 나는 가슴이 안 써지고 어깨랑 팔로 해서 어깨랑 팔이 아픈 것 같은데 이 트레이너는 팔이 약해서 그렇다, 어깨가 약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등 운동으로 갔어요. 또 등 운동 기구 알려줘요. 근데 등 운동 기구 막 해보는데 역시나 팔만 아파. 등 운동이라는데 등이 쓰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어디에 어느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알려주는 모양만 디립다 따라해 그냥. 그러다 보니까 팔만 디립다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 저 팔이 또 아픈데요 하니까 회원님, 팔이 약하셔서 그래요. 가슴 운동할 때도 내가 팔이 약해서 팔이 아프고 광배근 운동할 때도 팔이 약해서 팔이 아프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 기구 알려주고는 자, 회원님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몇 개씩 하시면 되고 혹시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면 다음에 내가 운동하러 갔을 때 가슴 운동할 때 팔이 아팠어. 근데 트레이너는 내가 팔이 약해서 그렇대. 근데 가슴 운동하면 다른 사람들은 가슴을 쓰이는 것도 좀 안다고 하고 가슴이 좀 아파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가슴이 아무렇지도 않지? 팔만 계속 아프지? 신경이 쓰이지? 자, 그래서 다음날 이제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또 갑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너를 이렇게 찾아봐요. 딱 보니까 트레이너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저 어제 운동 좀 알려주셨죠? 이거 어제 기구 사용법 알려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가슴 근육이 전혀 안 쓰이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이리 오십시오 하고는 또 시켜요.
그러니까 막 진짜 또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뭐 해요? 모양만 따라하는 거지. 막 따라해. 그러니까 가슴 근육? 난 가슴 근육이 안 쓰이는 것 같은데? 또 팔만 아파. 왜냐? 우리 상완 삼두근하고 전면 삼각근을 하고 있거든. 가슴 근육은 안 쓰고 어깨랑 팔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너가 또 그러는 거야. 회원님, 어깨랑 팔이 약하셔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운동을 오래 해보셔야지 이제 가슴으로 하게 된다. 오래 해봐야 된다고? 오래 해봐야지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지금 왜 물어보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갔어요. 헬스클럽에 가서 궁금증,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막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레이너에게 질문을 해요. 트레이너가 계속 뭐냐면은 제자리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서 개선을 시켜서 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약해서 그래요. 하다 보면 돼요. 약해서 그래요. 하다 보면 돼. 약해서 그래요. 하다 보면 돼. 그럼 뭐야?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져요? 여러분이 물어보면 와서 모양만 좀 알려주고 하다가 여러분이 가슴이 쓰이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어. 팔만 아파. 얘기하면 팔이 약해서 그래. 하다 보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물어봐. 그러면 또 해. 그러면 또 가슴은 쓰이는지 몰라. 근데 팔만 아파. 그러면 그때 또 트레이너가 그러겠지. 팔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 트레이너한테는 계속 물어볼 때마다 여기가 약해서 그래. 여기가 약해서 그렇다고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제자리 걸음. 뭔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이상한 늪에 빠진 것처럼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뭔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트레이너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암만 처음에 상담을 할 때는 친절하게 전문적인 듯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지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위지조차 없느냐, 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이 거기까지는 없는 트레이너일 수 있다, 그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트레이너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트레이너를 찾아서 지도를 받으면 돼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이 트레이너한테 지도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전문성은 갖추고 있어.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가슴 근육을 쓰게 해주는 게 아니라 팔이 약해서 그래요. 하다 보면 돼요. 팔이 약해서 그래요. 하다 보면 돼요. 이런 이야기만 계속한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해준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준다는 거.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능력이 있지만 마음이 없어서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 또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빠르게. 자, 여러분이 상담을 받는데 볼펜 따각따각 하면 다리 딱딱딱딱 떨고 있어요. 거기다가 껌까지 씹고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이 제일 피해야 되는 트레이너야. 껌을 짝짝, 볼펜 따각따각 다리 떨고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러고서, 자, 여러분에게 제대로 어떤 상담을 하고 여러분의 몸을 바꿔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초조해요. 딴 데 신경이 가 있는 거야. 이거 오늘 끝나고 내 운동 어디 부위하고 단백질 보충제 어디 시켜야 되는데 요딴 생각하고 있으면서 상담하고 있는 거야. 자기 운동 또는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 트레이너는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 그리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줬어. 이 사람 전문적인 트레이너 같구나. 다음에 가서 운동기구 사용법을 배워요. 또는 개인 트레이닝이야. PT를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해결을 요청을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줘. 그게 뭐야? 해결해줄 마음이 없는 거야. 차라리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해주면 괜찮은데 해줄 마음이 없다. 이런 트레이너들 제일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 트레이너들을 만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 상담을 받았어요. 되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어요. 헬스클럽에서 운동기구 사용법이나 여러분이 운동을 해가면서 중간중간 물어볼 때 와서 친절하게 전문적으로 잘 알려주는 트레이너예요. 그리고 또는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러 갔을 때 전문적인 상담에서 실제 레슨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문제점을 다 해결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은 트레이너를 여러분은 만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은 여러분이 또 만나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을 지도할 마음이 없는 트레이너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즘 운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죠. 자, 우리 트레이너들, 많은 트레이너들이 몸을 막 키우고 여성 트레이너, 남성 트레이너 몸을 멋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대회도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뭐 너도 나도 다 대회 나가서 다 트로피 하나씩 있고 이럽니다. 자, 트레이너는 뭐 하는 직업이에요? 등록해주신 회원님, 나에게 레슨을 받는, 또는 우리 헬스클럽에 등록해주신 회원님의 건강과 다이어트, 근육 성장, 재활, 체력, 그리고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어. 그러한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목표를 이루어주는 직업이 뭐예요? 바로 트레이너. 그게 바로 트레이너의 직업관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트레이너가 회원님한테 카톡을 보내요. 저 회원님, 우리 저녁에 레슨하는 시간을 혹시 바꿀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 이번에 대회 준비를 하는데 저녁에 레슨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레슨하실 수 있어요? 혹시 오전에 시간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회원님이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래도 상담도 저를 잘해주시고 또 지도도 잘해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또 대회를 나간다는데 내가 넓은 아량으로 레슨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시간으로 바꿔드려야지 하고 아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레슨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트레이너가 어느 날 또 카톡을 보내요. 문자를 보내. 저 회원님, 제가 이제 아침에 공복 유산소를 해서 아침에 레슨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레슨 진행이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러는 거야. 그 회원님 입장에서는 처음에 상담도 전문적으로 잘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레슨도 잘 진행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자기 대회 준비한다고 내 레슨 요일하고 시간을 맘대로 막 바꿨어. 그런데 그것도 내가 바꿔줬더니 또 유산소 운동 아침에 공복해야 된다고 또 아침까지 레슨이 안 된다네? 뭐지? 여기는 뭐지? 이상한 나라? 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뭐예요? 아니, 트레이너가 찾아주시는 회원님의 몸을 바꿔드리고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직업이 트레이너입니다. 그런데 자기 뭐 할 거 있다고 여러분 레슨 시간 다 바꾸고 또는 바꿨다가 또 그거마저도 이제 레슨 안 된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을 지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여러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전문성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트레이너는 내가 만나게 되는 우리 헬스클럽의 회원님 또는 내가 지도하게 되는 우리 PT샵의 회원님, 내가 담당하는 나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 바로 트레이너예요. 그런데 자기 할 거 있다고 막 이러면서 시간 막 바꾸고는 나중에 이제 레슨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3개월 후에 다시 레슨을 받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상한 트레이너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이 사람이 정서불안인가, 다리 떨고 있나, 초조한가, 나 별로 상담해주고 싶지 않은데 상담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되고 또 실제 지도를 받게 됐을 때 내가 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가 아니면 해결해 줄 마음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레슨을 받을 때 여러분이 결석을 해도 그러한 어떤 레슨을 다른 요일이라도 어떻게 받게끔 해드리려고 하는가, 또 여러분이 이렇게 혼자 헬스클럽 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잘못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와서 다가와서 알려주는 트레이너인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작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큰 부분일 수도 있죠. 레슨을 막 시간을 바꾸고는 레슨 진행 어렵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뵐게요. 이딴 짓을 하는 트레이너는 티가 확 나는 거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여러분을 지도할 마음이 있는가, 트레이너로서 직업관을 갖추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약간 수위가 낮은 걸로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에 상담도 좀 전문적으로 잘 이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는데 잘 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 좀 해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레슨을 받는데도 마찬가지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심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당연히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가서 또는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체성분 검사, 인바디 측정을 하죠. 자, 여러분이 체성분 검사를 합니다. 인바디 측정을 해요.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인바디를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전 거랑 비교를 해서 지금 체중은 똑같이 나왔지만 구성 성분을 봤을 때 수분의 양, 지금 이거는 근육량이 올라가게 나왔는데 과도한 수분의 증가에 의해서 근육량이 높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지방이 많게 나왔어요. 이거는 수분 측정 오류에 의해서 근육량이 증가된 부분이 또는 근육량의 적정 부분이 지방량으로 측정이 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인바디 측정에 의해서 비교를 해서 정확한 것은 어떤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바디 착 재고는 종이 딱 꺼내서 보고는 회원님 빠졌네요, 회원님 근육이 늘었네요,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얘기해. 이런 트레이너들의 특징은 뭐냐? 인바디 용지에 보면 요 위에 이름을 적을 수 있는 네임이라는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자, 상담을 다 했어요. 자, 회원님 이거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걸 측정을 해서 변화되는 어떤 흐름을 봐야 되고, 어제 잰 거와 오늘 잰 거가 수치가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하고 마지막에 그 용지 위에다가 우리 회원님 성함을 적는 거예요. 김정민 님. 그런데
인바디를 측정해서 설명도 대충 하고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안 적는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자, 그런 트레이너 못 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짧은 퀴즈 시간. 자, 체성분 검사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지방량이 높게 나왔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잘못 측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변화를 봐야 됩니다. 이런 자세한 설명을 하고 회원님 위에다 이름까지 딱 적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회원님 거를 쟀을 때 다른 사람과 헷갈리지 않게 회원님 이름을 위에 적어놓는 트레이너와 측정을 했습니다. 그냥 대충 지방이 올라갔네요? 빠졌네요? 근육량이 늘었네요? 적었네요? 뭐 이런 것만 잠깐 얘기하고는 그냥 인바디 용지를 어디다 그냥 탁 모아놔 그냥 껴놔. 이런 트레이너. 자,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했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하는 시간이 짧은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이거를 넘어서 여러분의 인바디 체성분 검사 용지에 여러분 이름을 적는가 안 적는가? 이것만 봐도 벌써 여러분을 생각하는 트레이너냐 아니면은 그냥 그 시간에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트레이너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여러분이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트레이닝 또는 여러분이 헬스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운동하고 있는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가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운동을 하고 있는 그 트레이너를 잘 봐. 자기가 운동을 한 덤벨이나 바벨, 기구 정리를 잘하는지 봐요. 또는 개인 트레이닝 스튜디오, PT를 받고 있어. 나랑 레슨을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원판들을 다 정리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트레이너란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고 있다면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는 자신이 운동을 했을 때 이 기구를 이용하는 다음 분들 또는 이 기구를 이용해서 다음 레슨을 하는 선생님과 회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는 이러한 배려,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이거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고 덤벨 막 아무데나 놔두고 원판도 막 껴놓고 그냥 가요. 그러면 야, 저것 때 자기 운동한 거 치워지지 않냐? 저 선생님은? 응? 또 레슨을 합니다. 잘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레슨하고 간 자리는 막 어지럽혀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 레슨. 여기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레슨을 진행하면서 종목이나 기구를 옮겨갈 때 레슨을 끝낸 그 자리는 정리를 하고 옮겨갑니다. 자, 왜요? 다음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이야기는 다시 접어둘게요. 꾹.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여러분을 지도하는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또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개인 트레이너 선생님 또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이 운동을 하고 있는 헬스클럽에서 종사하는 트레이너들을 딱 보세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들이 자신이 운동을 했던 기구들을 정리하는지 덤벨 원판을 정리하는지 나를 지도했던 내가 레슨을 받았던 그 시간대에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을 정리하는지 그것만 보면 이 트레이너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지금 뭔가 해야 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트레이너가 회원님을 생각해서 회원님의 목표를 생각해서 목표를 이루어드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직업관이죠. 그런데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되게 이기적이 돼요. 근데 이기적인 부분이 어떠한 곳에서 나타나냐면 헬스클럽 안에서 PT샵 안에서 사소한 어떤 생활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물을 마셨던 종이컵을 아무데나 버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거 누가 치워? 자기가 트레이너인데. 그런데 자기가 막 놔두고 다녀. 그거 뭐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레슨을 해요. 회원님과 레슨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헬스클럽에서 만약에 레슨을 했으면 다른 회원님이 와서 이용을 해야 되고 또는 다른 레슨 팀이 와서 선생님과 회원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리도 안 하고 막 가요. 그게 뭐예요? 이 선생님과 이 회원님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 트레이너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지도해야 되는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는 있어요.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인 척 얘기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실들, 작은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은 아하 하셔야 됩니다. 야, 빚 좋은 개살구한테 내가 지금 낚였구나. 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아주 작은 소소한 부분들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트레이너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헬스클럽에 딱 들어가야 근데 트레이너가 먼저 들어가다가 여러분이 딱 오는 걸 보고는 문을 딱 잡아줘요. 자, 회원님 들어오세요. 이런 트레이너. 여러분이 딱 오는 걸 봤는데도 자기 그냥 싹 들어가 문 확 닫기에. 이런 트레이너. 이런 부분. 자기 운동한 거 치우지 않는 거, 자기가 먹은 종이컵도 치우지 않는 거, 기구 정리 안 하는 거, 레슨하고 나서 정리 안 하는 거, 이런 부분들, 뭐 체성분 검사 인바디 측정했을 때 용지에 여러분 이름도 안 적고 그냥 아무 데나 껴놔서 다음에 비교하려고 했더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누구 건지도 모르고 남의 거 갖다가 그냥 비교하고 이런 거, 이런 작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딱딱딱딱딱딱 캐치하면 진짜 여러분을 지도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추고 있는 트레이너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하는 올바른 이 운동 분야 속에서 여러분을 위하는 올바른 형태의 헬스클럽이냐 피트니스 클럽이냐 PT샵이냐 라는 것을 구별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도 여러분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트레이너인가를 구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엉망입니다. 지금 운동 분야는 아주 엉망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선생님들이 이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예민하게 매의 눈으로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직장 생활에서 번 그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가는 헬스클럽 PT샵에서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만큼의 효과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도 달성하고. 그런데 그냥 그냥 그러려니 다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당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리해지고 세밀해지고 이런 것을 딱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됐을 때야 비로소 그런 트레이너들이 사라지고 그러한 곳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올바른 운동 분야의 모습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JM 워커 유튜브 영상에 김정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할 마음은 없어. 나는 운동이 좋아. 그래서 트레이너가 됐어. 근데 트레이너가 되니까 내가 내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도하고 그 사람의 목표를 이루어줘야 돼. 그런데 나는 내 운동이 좋아. 내 운동이 좋아서 트레이너가 된 거야. 근데 트레이너는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돼. 다른 사람을 챙겨야 돼.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그런데 나는 내 운동이 좋아서 트레이너가 됐단 말이야. 난 내 운동만 계속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택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타인을, 나의 회원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배려해야지. 목표를 이루어줘야지. 근데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계속 중심이야. 그런 트레이너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운동이 좋으면 운동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되지 왜 운동이 좋아서 트레이너가 되냐고. 트레이너는 내가 지도하게 되는 회원님, 내가 만나게 되는 회원님을 배려하고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트레이너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요. 트레이너가 돼야죠. 그런데 나는 운동이 좋아서 트레이너 하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트레이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유산소 운동 대회 준비한다고 레슨 다 취소시켜버리고 여러분 상담할 때 또각또각 시간 왜 안 가지? 나 빨리 이거 상담 끝내고 이제 근무 끝나면은 내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는 날탱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도 딱 예리하게 떠서 야, 이거 나를 위하는 직업관을 갖추고 있는 제대로 된 트레이너인가? 이런 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가 아니다. 그러면 바로 명리하게 똑똑하게 여러분